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P&G의 예현숙입니다. 네, P&G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하고 그리고 세안하고 면도도 하시고 가끔 집에 계시면 세탁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늘 들어가셔서 샤워도 하고 머리 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 하나씩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질레트나 브라운이나 아니면 다우니 아니면 페브리즈, 오랄비 또 뭐가 있을까요? 펜틴, 팸퍼스, 헤드앤숄더 같은 제품들을 만드는 세계 1위의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그러면 생활용품 업체가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제품 플라스틱 용기로 만든다면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정과정 평가, LCA다 라는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는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P&G의 비전과 노력, 특히 정과정 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과 라이브 스트림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중요성을 정말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잘 이해하셔서 올바른 대응을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가 더 빨리 저희가 대응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플라스틱으로 돌아갈까요? 왜 플라스틱을 덜 사용해야 되고 재활용을 많이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물론 플라스틱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시키는 어, 소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플라스틱 자체를 어떻게 만드나요? 플라스틱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로 만듭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과정부터 소비하고 그리고 사용 후에 폐기하는 과정까지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플라스틱만 발생을 시킬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가 답이겠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제품을 운송하고 제품을 사용할 때에도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P&G는 2007년도에 제조 공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환경 지속 가능성 경영을 시작했고 기대보다 결과를 빨리 이루어냈습니다. 지난 10년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50% 감소시켰고 모든 공장에서 매립 쓰레기를 없앴습니다. 매립 쓰레기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고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한 20배 이상 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도 2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2018년도에 새롭게 앰비션 2030이라는 목표를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지금 큰 원에 보이는 것처럼 4가지 단계에서 모두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자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저희가 원료를 채집하고 운송하고 가공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유통하는 과정의 물류의 모든 과정 그리고 저희 제품 그리고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있는 사회 그리고 저희 제품을 같이 만들고 판매하는 저희 임직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에서 환경 지속 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라고 하는 것이 앰비션 2030이고 일례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 하자. 저희 전 세계 모든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완제품 운송 효율을 50% 향상시키자. 이렇게 되면 차가 2번 갈 게 1번 가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차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인 석유 에너지를 더 적게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100%, 현재는 2021년도에 저희가 73%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교육 및 임직원의 평가, 저희 임원진들은 지속 가능 경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2021년도 9월에 넷제로라는 비전을 발표하였습니다. 204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이루기 위해서 기존의 계획보다 더 규모가 있는 해법들을 제시했는데요. 예를 들면 재생 가능한 열에너지, 즉 태양열이나 지열을 혁신적으로 확대해보자. 그리고 재생 가능한 탄소, 저는 사실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탄소가 재생 가능하구나. 재활용 탄소, 탄소 포집 기술 확대, 운송 재생 연료 및 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 그리고 열차 및 선박의 활용 증대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P&G가 넷제로 2040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탄소 발자국은 원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운송하고 유통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가 나눈 단계인데요. 실제로 제품을 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운송하거나 가공하거나 그리고 유통시키고 제품을 사용한 후에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다 합쳐도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다수의 온실가스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약 83%의 온실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전과정 평가는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이클에서 단순히 온실가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기법입니다. 즉 LCA는 자원의 사용으로 인해서 대기나 물, 토양, 산성화 등 포괄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세탁하시나요? 세탁하시죠. 세탁을 하면 세탁 세제랑 관련해서 가장 많이 환경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거는 플라스틱 용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요즘 뭐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용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환경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75%는 물을 끓여서 세탁기를 사용할 때 발생합니다. 물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물을 끓이려면. 그래서 여러분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아시아 본사에서 패브릭 홈케어를 담당하면서 11개국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싱가포르나 일본에 있는 소비자를 방문을 하면 세탁기 사이즈가 얼마만 한지 아세요? 세탁기가 보통 7에서 9kg 정도.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14kg고요. 저희 엄마나 저희 조카가 있는 제 동생이 사용하는 거는 21kg입니다. 그럼 세탁기 사이즈가 이미 3배가 크죠. 그러면 싱가포르는 7에서 9kg, 일본도 그 정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설정이 찬물로 되어 있습니다. 찬물 설정에 세탁 1번, 그리고 헹굼 2번. 많아요 2번이고요. 제가 있을 때는 심지어 1번 헹구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몇 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럼 한 사이클 돌리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30분 걸립니다. 한국은 보통 20kg 이상의 세탁기를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40도. 저희 집에서는 제가 그냥 표준 누르면 40도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세탁, 3번 헹굼, 3번 헹굼.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은 3번만 헹구나요? 64%의 소비자가 한 번 내지는 2번의 헹굼을 추가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우니 세제를 론칭할 때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보다 한국 소비자는 이미 듣기만 해도 사이클이 1시간 31분 정도가 되는 3배의 사이클을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왜 소비자는 이렇게 할까? 왜냐하면 한 번만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빨지 않으면 때가 빠질 것 같지 않아서 내지는 헹굼을 한 번만 하면 찌꺼기가 남을 것 같아서 그런 걱정들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세제를 만드는 회사는 뭘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세탁을 해도 때가 잘 빠지고 한 번만 내지는 2번만 헹궈도 찌꺼기가 남지 않고 찬물에도 잘 세탁이 되는 세제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찬물에도 잘 녹는 세제, 때가 잘 빠지는 세제를 만들었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 샴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실 줄 아시겠죠. 96%가 결국은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만드는데 대부분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는 뭘 했을까요? 저희는 드라이 샴푸를 만들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샴푸를 만들었는데 물 사용하지 않는 샴푸 나오면 사용하시겠어요? 안 쓰시죠? 쓰시겠어요? 왠지 찝찝하죠. 소비자가 익숙하지 않은 습관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잘 안 팔려서 저희가 그럼 뭘 만들어 봤을까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뭔가 물을 적게 쓰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 뭐 티백 같이 생긴 안에다가 뭔가 샴푸의 성분을 넣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세제와 다른 점은 샴푸는 저희가 어디 보관하세요? 샤워실에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제품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관을 하면 물에 녹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저희 팸퍼스와 같은 기저귀인데 기저귀는 가장 많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의외로 원재료를 채취해서 가공해서 부직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제품이 굉장히 부피가 크죠. 그 부피가 큰 제품을 운송하는 것에서 또 굉장히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면 적은 재료를 쓰고 적은 재료로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는 2분의 1, 50% 정도의 원재료를 더 감소시키면서도 같은 성능을 내는 그래서 또 운송에서도 더 많은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과정 평가에서 혁신적인 세제를 하나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저희 몇 년 전에 출시했는데 여러분 딱 보시기만 해도 일단 용기가 종이 용기인 것 같죠? 플라스틱 사용하지 않았고요. 안에 개별 포장되어 있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게 저희 다우니 세탁세제, 폼형 세제이고요. 하나하나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100% 재활용이 가능한 경량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물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액체 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듣기만 해도 한 3가지 정도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죠. 여기 계시는 분이 만약에 50분 정도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분만 지금 사용하시는 세제를 다우니 폼형 세제로 바꾸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간 18만 킬로그램 정도의 플라스틱이 절감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제품에만 노력을 하고 있느냐? 또 저희 제품 이외에 어떤 소재의 혁신을 통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퓨어 사이클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서 저희가 다양한 업군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인데 현재 폴리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순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품질이 낮아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재활용 여러분들 다 그 플라스틱 모으면 이제 프로세싱을 통해서 재활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데 여러분이 뭐 생수병이다 투명하잖아요. 그거를 재활용 가능하게 되면 투명한 생수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치 왜냐하면 이게 투명하게 나오지 않고 그 지금 색깔이 있는 저런 이제 저런 식의 품질이 낮은 재활용 용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퓨어 사이클에서 하는 것들은 내가 생수병을 재활용을 하면 실제로 굉장히 높은 순도의 새로 나온 플라스틱과 같은 정도로 정제를 해서 제품 원래 용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제가 이거는 이제 일본의 조이라는 제 연령대는 아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옛날에 한국에서도 있긴 했지만 조이라는 이제 그 주방 세제가 있는데요. 주방 세제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대마도에 가서 대마도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워가지고 저희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어려웠던 게 실제로 새 플라스틱을 쓰는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폴리프로필렌이나 이런 것들의 기술이 좋지 않아서 순도를 높이고 내구성을 제품을 넣었을 때 이동했을 때 내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구성을 똑같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R&D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그래도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판다톡을 준비하다가 찾아본 자료에서 좀 더 좋은 사실을 발견했는데 최근에 P&G의 과학자가 이미 사용한 올레핀 죄송해요 발음이 폴리올레핀이라는 플라스틱에서
오염된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염되고 색소가 있는 것들을 제거해서 이렇게 퓨어하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는 재활용된 플라스틱이 완전 새로운 플라스틱만큼이나 기능과 특성을 가져서 P&G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회사의 플라스틱 재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발생의 두 번째로 크고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될까요? 실제로 플라스틱에서 약 40% 정도가 용기고요. 전 세계적인 데이터에 의하면 약 20%만이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매립 쓰레기로 가죠. 매립 쓰레기가 되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건 알고 계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쓰레기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홀리그레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를 제품의 포장이라던가 아니면 용기에 인그레이브 하는 그 기술이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인그레이브가 돼 있으면 이제 제품이 여러분들이 재활용하게 이제 보내죠. 그럼 재활용하는 곳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모여졌을 때 이 안에 있는 고밀도의 카메라가 이것들을 다 읽어서 이 아이는 뭐 이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이 플라스틱은 저쪽으로 재활용을 하고 해서 빨리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를 해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제가 2021년 지난 12월에 ESG 로지스틱스 서밋이라는 곳에 가서 이 비슷한 내용을 발표를 하다가 굉장히 좋은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 발표하러 오신 강연자분 중에 한 분이 한국에서 이 기술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AI 로봇이 한 70가지의 플라스틱을 종류를 1초 안에 두세 개 정도 구분해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가는데 이 손들이 막 나와서 그 밭을 이렇게 다 찾아가는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한국은 역시 기술에 뒤지지 않는구나, 뭐든지 빨리 하는구나, 그리고 더 빨리 이런 기술들이 실용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환경을 위해서 대나무 칫솔을 쓰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나무가 중국에서 벌목을 하고 가공되고 그리고 선박이나 항공편을 통해서 한국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이 대나무 칫솔은 정말 환경에 친화적인 것일까요? 예, 웃으시는데 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원료 생산부터 운송하고 배송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토양이나 물, 산성화 등 포괄적인 영역을 과학적으로 정량화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실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고 코로나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과 또 정부와 그리고 여기 WWF와 같은 환경 전문 기관과 함께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서 지속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보다 환경 지속 가능성에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정과정 평가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